약지 4년짜리인데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째 오늘 첫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자분들 영상을 보셨듯이 영상이 저는 좀 칭찬이 좀 인색한데 그래도 다른 데는 좀 정리가 좀 잘 된 거 이렇게 같은데요. 국사에서 준비를 잘한 것 같아서 사실은 우리 기자분들한테 제가 이 모두방을 통해서 쭉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사 취임을 하면서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1차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청도 또 우리 충남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염치와 참여 이런 부분들을 조시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 시도와의 그런 경쟁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갖고자 하는 그런 선대를 덜 드러내다 보니까 사실은 경쟁에서 좀 의미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그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 오전부터 역동적이고 좀 파워풀하게 나아가자.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자. 또 기성세대는 늘 항시 한 가정으로만 보면 자식들한테 후손들한테 그리고 또 이 사회나 국가적인 그런 측면에서 어떤 기성세대는 항시 저는 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많은 그런 성과들도 있고 또 아쉬운 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2년 동안 민선 8기를 해서 밋밋한 도정에서 나름대로 역동적인 파워풀한 도정으로 탈바꿈을 했다 하는 차평을 합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제가 국회의원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국가 예산도 대폭적으로 늘리면서 그에 또 수반해서 국가 부채도 늘어난 그런 5년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역대급으로 이 긴축, 이 재정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 도의 국가 예산 확보는 약 30% 가까이 늘어났다. 그래서 8조 3천억 정도의 확보에서 10조가 들어서 10조 2,300억 정도가 올 예산으로 확보를 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사실은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끝나서 이제 일몰이 돼서 1조 5천억 가까이 줄어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11조의 예산 목표를 확보 목표를 갖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선 8기 들어와서 저 2년 만에 163개사에서 19조 3,688억 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 2026년도까지 56조 가까이를 달성하겠다 내부적인 목표를 갖고 뛰고 있는데요. 민선 7기 때 보니까 4년 동안 14조 5천억 정도 4년 기간 동안 외자 유치만 기업 유치를 했는데 저 2년 만에 20조 가까이를 했기 때문에 약 한 134% 정도가 달성됐습니다. 충남에 지지부진했던 그런 내포 캠퍼스 설립이라든가 또 홍해공원 명품화, 공공기관 합동청사 합동임대청사 건립, TVN 방송 접근, 내포 신도시 발전 기반 운반,
서산공항 건설 추진을 했고 장학국가습지 건설 통과, 또 충남 권역 재활병원 건립, 그동안 지지부진하고 방치된 도정 현안을 해결했다. 아산경찰병원 유치, 대한파크를 구역에 청약 이전, 식품안전관리 임증원 공주 이전, 그리고 GTX 천안아산 연장 연결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전국 그 최초로 외국인 투자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5만 평 가까이가 지금 그 1년 동안에 확장을 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마 이거 5만 평 이상 그 외국인 투자 지역 확장된 것은 충남이 제일 유일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그 시도지사 공약 평가를 2년 연속 저희가 최우수 등급 받았는데 아마 전국에 평균 한 27% 정도인데 저희는 41% 가까이 진행이 됐다. 이게 시민단체에서 평가하는 이런 부분들도 좋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서 다행히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 발전에 필요하다면 저는 국가에 강력히 모든 사업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이런 도전 현안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을 만나면 또 대통령과의 또 독대를 요청을 해서 수시로 이렇게 거론을 했습니다. 저희 충남에 와서 민생 토론회를 지난 2월에 받았는데 아산경찰병원 신속관리라든가 치유약 연구, 청안 설립이라든가 또 충남 경제자유구역 보건도 현안 같은 정부의 확실한 똑같이 약속을 하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그 보건의료기술법 같은 경우 국립치의학 같은 경우도 그냥 그 대통령 국회의가 우리 충남 좀 해달라 나오기보다도 그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법적 근거 이런 저희 충남의 국회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법안을 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서치기법 같은 경우도 스스로 능력적으로 만들어가면서 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충남대 내포 캠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충남대 총장한테 충남이라는 이름을 떼라라고 강하게 얘기하면서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자 대학 그 설치용 때문에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충남 도청 인정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일을 발견하고 청소년한테 법을 얘기하고 교육장만 얘기하면서 설치력을 좀 바꾸고 그렇게 해서 충남대 캠퍼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좀 능력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국회의원을 오래 했고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 또 지역 국회의원 관심 있는 국회의원과 하면서 법을 개정을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노력을 많이 했다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제가 도시화대난다 홍성을 비롯해서 4개 시를 선출났을 때 과거에 재난법에 의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지원하는 부분에서 저는 법을 바꾸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100% 보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배우고, 수천의 화재라든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는 특별세 확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충남 도시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하고 또 충남 내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어내서 피해 주민들을
정도 보시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과학경제학교 이 내포 캠퍼스 같은 경우는 공모 이런 절차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닌데 제가 이 부산하고 이 광주가 추진한다는 내용을 알고 제가 대표를 만나서 직접 검토를 하고 과학심장을 만나고 해서 회의해서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하기로 해서 지정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체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이 하이스트에서 연계고등학교만 운영을 하지 않고 모빌리티 연구원도 설립을 해서 이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 추진하는 키우는 데 있어서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아서 같이 협의를 했는데 또 여기다 하이스트 대학원으로 설립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도했다. 그래서 하이스트가 연계고등학교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 같은 키우는 연구원도 운영을 하고 앞으로 대학원까지 설치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국가산단 이 부분도 천안의 중추장 그런 부지에 이전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민선 7기 때는 정부한테 맡기고 하다 보니까 그냥 반 정도는 산단지들 반 정도는 그런 아파트를 줘서 아파트 분양을 하고 하는 이런 형태로 가려고 하는 것을 제가 저지를 하고 117만 평 전체를 국가산단으로 지정을 하고 국가산단에서 앵커기업도 들게 되면 협력업체라든가 부품업체 이런 부분 따로 또 산단을 만들 수 있게 하고 또 그러면 이 두 군데의 그런 산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그런 주거 문제 같은 경우 또 아파트도 새로 건설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천안의 북부 지역에 발전이 되는 북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동력을 하겠다. 내포 신도시가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진행이 제대로 안 된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하기 위한 홍성의 국가산단 70만 명 정말 강의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포를 좀 더 키우려면 여러 가지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드려야 되겠지만 예산 국가산단을 정부의 요구에 전체가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타개할까 그런 상에서 50만 명의 공세명 많은 상까지 많은 것을 지금 세계 국가 공사도 쪽에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 풀어내겠다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전체적인 속에서 홍성의 70만 명, 그다음에 공사비용도 많이 잡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 이런 문제가 이루어진다면 내포 1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부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다른 시도한테 밀리지 말자 그렇게 해서 우리 실무 부서들이 노력을 하고 또 마지막 꼭지는 또 제가 좀 따고 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 많이 유치를 했는데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예타 통과해서 약 5천억 가까이 4,840억 투입되는 그 부분에 예타가 통과됐고 또 금산에 약 6조 6천억 정도 규모가 되는 양소발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또 디스플레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이 돼서 3,258억 정도가 투입돼 논산
국방국가산단 형성이 돼서 국내 유일의 그런 전략 지원책의 중심으로 저희가 매임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린 암모니아 활용 수소 발전 특구지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그런 성장 동력 또 충남의 그런 발전 성장의 그런 동력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유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쉬운 점은 이제 한 두 가지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는 그 석탄화력 발전 특별법을 통해서 우리가 석탄 에너지 전환을 하는 그런 화력발전소 지역을 우리가 구축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자리 그런 문제 여러 가지를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대체 건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 사업들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 21대 마지막에 민주당 의원 한 분이 사전 간사 김성환 그냥 한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그 탑을 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근데 제일 처음에는 그 산자부 정부까지 반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설득이 되고 그래서 22대 의장을 지금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올 연말 전까지 이 석탄화력 발전 특별법을 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통과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22대까지 넘어가는 바람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공기관 이전이 문제가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을 한 대로 빨리 로드맵을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 6월 초에 대통령 뵐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정부의 로드맵이 정원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드래프트제 이런 것들의 활용을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은 기한과 좀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것입니다. 저는 민선 8기의 그런 그 도정 방향의 주요 핵심을 한 5가지 정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농업농축원의 구조와 시스템을 좀 바꾸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이 물지도 아니고 산업도 아니고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몇십 년을 오다 보니까 사실은 농촌 문제가 고령화 문제,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이런 구조, 그 다음에 또 청년들이 유입이 안 돼서 배우력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또 농업인이면서도 그런 그 소득적인 그런 측면에서 열악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을 시킬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돈 없어도 좀 열정만 있으면 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교육만 받으면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이 농업 활동을 할 수 있게 청년 농민을 위해서 제가 이 스마트팜 250만 원 진행해서 9,000명 정도 교육시키고 그 속에서 한 3,000명 정도 유입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지금 추진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산 이 지구인 간척지에 그 스마트팜 직접 단지를 만들고 농업 그런 융합 단지도 만들고 해서 그 같이 충남 글로벌 호텔 콤플렉스 그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속도감이 있이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네덜란드의
그 세계 제1의 유수의 농업대학 와게닝대하고 우리 충남의 연암대가 운영을 해서 스마트팜이나 아니면 각종 그런 그 농업에 대한 그 교육을 시키고 또 중간중간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더 이렇게 충전을 시키고 더 깊은 지식을 또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업이 바뀌려면 저는 늘 그 말씀을 부장님한테 드리고 싶으니까 나이가 90을 뭐 돌아가실 때까지 농토를 가지고 있고 직접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이게 아까 그 영상에서 나왔듯이 이 농토라는 게 뭐 공원주처럼 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나이 드신 어른들이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령, 은퇴농, 연금제 확대를 주장했는데 이 부분을 이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이 제도를 받아들였는데 이 헥타르당 이 농식국에서 그 고령 은퇴농 연금제 주는 이런 부분도 480만 원 내지 600만 원 정도니까 헥타르당 3,100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실효성, 현실성이 좀 부족하니까 실효성이 없는 이런 부분을 제가 보완하고자 해서 그 충남에서 350만 원 내지 500만 원 가까이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고령 은퇴농들 같은 경우 연금제를 좀 확대하는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농촌의 이 주거 문제가 또 사실 심각하잖아요. 농촌의 문제가 드람 가운데 집이 한두 개 뛰어들고 바람 가운데 과거에는 지게나 이어카를 농사를 질 때에는 사실은 농토 가까이에 있으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다 기계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가구, 30가구 형태로 해서 주거 환경을 좀 집단화시키고 좀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논이라든가 아니면 파설을 효율적으로 쓰는 그런 부분 이게 곧 그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이 공간 활용을 저는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앞으로 추진을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농촌용 투자도 지금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농촌 농자리 같은 것도 세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충남형 실버 같은 경우도 지금 각 시군마다 하나씩 16개 지역을 추진하는데요. 그래서 정주 여건을 개선을 시키겠다. 충남이 전체적으로 이게 하면 좋은데 재정적인 부분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는 충남에서 시범적인 그런 모델을 만들면서 정부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전국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했으면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갖고 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이라든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예산의 농생명 인간이 플러스 50만 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미래 농업의 그런 선두문들을 육성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는 사실은 제가 그 당지인의 성문 강척단지하고 보령 서천의 부사 강척단지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30만 원 정도의 양분과 단지가 그런 계획을 갖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도 기사를 쓰시고 했는데 당진 같은 경우가 반대가 심한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남대문을 구경을 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구, 남대문, 대문 분지방이 있다고 얘기하면 거의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은 일본어를 이제 계획이 이제 확정이 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하고 또 선진지 연합도 좀 보내주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가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이 확정이 되기 이전에 이번 총선 미처 그 생각을 제가 못했는데 총선 때 정의당이라든가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하고 이거 조금씩 모색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인데 이 문제도 제가 슬기롭게 이제 해결해 나가겠다. 그리고 당시 시민들이 전체가 반대를 한다고 하면 저는 해양 감사도 그분들이 싫다고 저는 그런 부분을 억지로 시키지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 논산 같은 경우는 이거 추진을 해달라고 하는데 있고 하니까 먼저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데부터 먼저 하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 ICT 축산단지 이 부분은 이 안에서 다 그런 이 생산부터 생산 그다음에 생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그런 분유 같은 경우 처리하는 거고 사실 요즘은 이 분유에서 나오는 액체 같은 경우도 물로 전환이 되는 거고 다시 양동한테 보내고 안에 그 분유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시스템이 아니고 그 분유가 하면 이내 밀봉이 되다시피 해서 그걸 바이오가스를 위해서 수수도도 만들고 전기도 만들고 안에서 만들어내고 냄새가 오히려 안 나는 거 오히려 환경적인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동네마다 자연가라마다 양육면과 소비고 있는 이런 부분들 하나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안에 도축도 하고 육각도 하는 그 전처리가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양복 입고 출근하고 양복 입고 퇴근하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이 수의사들이 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예방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허베이성 같은 경우는 20몇 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그 아파트에서 개들을 키우는 이런 시스템이 있고 또 지금 제주도에서 또 그런 것을 좀 벤처 같은 거 하고 우리나라에 맞게 지금 이제 제주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좀 보면서 좀 지역 주민들 그런 선진적 결합도 좀 보고 좀 듣고 느끼면서 가서 이제 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왜 당신하고 왜 그러면 이 보령설정에 부사 지구하고 이 확대를 먼저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려고 했구나. 그건 왜냐하면 이 간척지기 때문에 국가 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기 때문에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도민들과 저는 뭔가 갈등하고 싸우면서 가지는 않겠다. 하지만 또 하나는 도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고 게을러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는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를 했는데요.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이 중앙 같은 경우는 사탕화력 발전, 그 다음에 또 현대 제철을 비롯한 제철수걸, 그리고 또 석유화학단지 대상 이런 또 우리 산업화를 하면서 꼭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었지만 탄소 배출이 많은 그런 기업들을 우리 중앙에 맡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적겠고 탄소 배출량이 전국에서 1위 충청남도인데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앉아서 그냥 매를 맞을 게 아니라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봐야겠다. 그래서 탄소 중립 규범 특별도를 선포를 통해서 탈수탄 에너지 전환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산업 재편 그리고 탄소 중립을 가게 되면 산업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또 하나는 새로운 신산업이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신산업이 생기려면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R&D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충남에 제가 우선적으로 유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탄소 중립 경제 선포를 했는데요.
뭐 이제 수소도시 지금 그 조선이라든가 탄소중 실증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경유 중 총 27개 그런 사업들을 확비를 3,180억 정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전화해서 한 1조 662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안에는 일부 문자도 포함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2년 동안에 확보를 하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미래 먹거리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4~3만 건의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대한민국의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건설을 해서 미국과 내조와 문화 모든 부분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런 메가시티를 구성하고 또 청년들이 살고 싶은 진로부터 지역으로 출석해서 청년들을 좀 유입을 시켜야 될까 해서 어쨌든 이 도지사 선거 때 제가 공약을 내놓고 조사분도 제시를 하는데 좀 경기도와 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9개를 이미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12개 정도 더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사업도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충남 경기가 공동 비전을 발표를 지난주 한일에 있는데 화성에 배터리 공장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좀 연기가 됐는데 그래서 경기도와 충남이 함께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구성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춘천권의 이 메가시티 초소를 마련하는 귀화강 같은 대항을 승인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이 충남, 충북, 대전, 세종이 저는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된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조선 시대 때도 뭐 걸어다니고 교통대화 걸어다니고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러한 시대에도 지금 남쪽 붙여진 한반도에 주석 8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반으로 갈라진 이 상황 속에서도 17개 시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발전, 그다음에 지방의 발전, 그다음에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많고 지금은 뭐 행정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수기로 흔적도 묻히고 저희들 시대가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 어렸을 때는 어디 시장에 한번 가려면 그다음에 군시 수제지에 한번 가려면 2시간, 3시간 걸리고 그러는데 요즘 20분, 30분 지금 가는 그런 상태. 그다음에 행정 같은 경우도 다 디지털화 다 돼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사실은 행정이 작게 쪼개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그런 발전이 큰 차이가 됐다. 행정의 고비를 있고 그다음에 경제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어도 충남북, 대전, 세종 합치면 560만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 덴마크 정도의 그런 국가 수준의 인구가 되는데 저는 이 정도 돼서 앞으로 주방 그러면 대한민국을 한 5개 내지 6개로 정도 나눠가지고 우리가 지방 국가 제도가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는 외교안보 국방이나 아니면은 지방 정부 간의 그런 갈등을 조율하는 이러한 일정들이 권한을 갖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으로 다 이야기돼야 되는 게 가야 야구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적어도 저는 앞으로 임기 2년 남는데 2년 내에 행정통합까지 갈 수 있으면 최고의 그런 방안이고 만약에 행정통합까지 못 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년 정도의 그런 늦은 통합 정도는 이루어내고 싶은데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지역도 이제 국가적으로 지역도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서산 여기는 이 서부권은 수도권의 그런 규제라든가 일단 수도권과의 접근성 여러 측면에서 그런 낙수효과도 저는 느린 부분을 사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앞으로 발전 속도가 빠르는데 이 상하권 같은 경우는 그 대신 타 시도의 그런 노동적인 현실과 똑같이 발전 속도가 더디고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사실 도중에 많이 다뤄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을 균형 발전시켜야 된다. 그럼 어떻게 지역 균형을 발전시키냐? 이것은 지역의 그런 특색과 그런 특장을 살면서 저는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5대 권역으로 나눠서 발전 계획이라든가 전략 사업을 짜서 발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아까 아쉬운 부분이 이제 하나인데요. 이제 도로라든가 아니면 철도 항만이라든가 SOC 인프라인데요. 이 부분은 저도 이제 공약을 내걸었지만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 그 부분을 제가 도의사로서 같이 함께 노력을 추진하겠다 해서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2021년도에 이런 철도라든가 도로망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끝난 무렵이나 다시 철도망 도로망 계획에 지금 띄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나 중앙정부한테 중간에 수정 계획을 통해서 공약했던 이런 고령적인 고속도로나 충청 계획을 줄 거라니까 장항선 SRT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강하게 요구를 했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좀 검토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 부분은 문재인 정권 때도 문재인 정부 출범 대통령 공약되지 못해 5년 동안 하다 적응지도 안 했던 이런 부분 윤석열 정부가 선거 때 거시고 했는데 첫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가 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나는 5년 동안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다섯 번째는 저출산 문제가 좀 심각하다. 다행히도서 윤석열 정부도 전 정부보다는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관심을 많이 하는 건 다행이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여야가 총선 때 보니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행이다. 그렇지만 중앙 정부에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저출산 충남 차원에서 충남 특혜 정책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제 국가나 사회가 책임을 지고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몇 가지 발표했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영상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그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좀 실천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타 시도에서도 이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우리 통해 좀 적합하고 좋은 그런 정책들 같은 경우를 연구까지 받아들여서 내년 초에 또 수정 계획을 하면서 가열차게 제가 가서 어떻게 효과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5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2년을 뒤돌아보고 또 앞으로 2년 동안 저한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후에
미래, 본인들의 삶의 질 높은 다 시도하는데 굉장히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는 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 받고자 답변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기자님들과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을 주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KBS 박재현 기자님. 오늘 지사님 말씀드렸고요. 위와 기념일 추석과 국가적 위기인 기후와 출산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정책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그리고 발빠르게 도입하는 점을 생각하고 기대주는 정책이나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의 정책을 지금부터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아까 아쉬운 점으로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총선 이후에 사실상 멈춰진 공공기관 유치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사께서 좀 정치력을 발휘하실 생각이시고 어떤 계획으로 좀 풀어가실 생각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총선 이후에 대책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정권 초기에 그래서 총선이 이제 4월달에 지났잖아요. 7월달에 그래서 저는 빨리 로드맵을 정해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6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강하게 직접 요구를 했고요. 근데 지금 상황이 보면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혁신도시로 하면서 별로 이 균형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인구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 경제적인 논리를 갖고 얘기하는 그 학자들이나 아니면은 이 관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여러 가지 폭로를 통해서 듣고 제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이 문제는 1차의 그런 추구했던 그런 효과적인 이런 부분, 미비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가야 된다 생각하고 저는 궁극적으로 효과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그런 거에서 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성적인 그런 측면을 또 경제적인 논리를 갖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에 기회를 기울이지 마시고 이건 또 약속이 해야 된다는 거가 있고요. 저는 또 두괄적인 측면에서 좀 발빠르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지만 합동청사를 지금 준비를 해서 내년 초에는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6,000명 내지 한 7,000명 정도의 그런 공공기관 이전을 했을 때 그런 공공기관과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정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합동 청사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고요. 타 지역과 달리 다른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얘기하는 이제 드래프트제 이 부분은 지금 기존에 있는 혁신도시 같은 경우 10개 내지 15개 가까이들이 공공기관들이 이전돼 있는데 우리는 늦게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고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먼저 우선권을 주어서 제일 큰데 몇 군데를 건축을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전체 혁신도시와 배정을 한다는 안들이 나와야지 처음부터 다른 혁신도시와 똑같이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을 대통령한테도 수차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대통령 주재하에 시도시사 회의할 때도 제가 수차례 많이를 얘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를 다루는 이 지방 발전위원회라든가 아니면은 특위통과라든가 이런 신부 부서에서도 우리 입장이나 우리 주장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엄만히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엄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나머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굿모닝 중정 픽업입니다.
지상이 긍정적입니다. 어쨌든 리드선 8기는 축하드리고, 근데 이제 도정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김홍렬 수석께서 논의를 선언하셨고, 인적 쇄신 부분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나 지난주는 이제 전반기 때는 아무리 캠프에 있었더라도 전문가가 아니면 공공연에 이런 걸 쉽지 않으셨는데요. 혹시나 후반기에는 어쨌든 당이랄까요? 이런 어떤 중심의 인적 자원들을 좀 더 새롭게 수혈을 해서 도정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무적인 그런 그 역할하는 그런 자리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필요한 사람,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합한 사람을 쓸 수 있고, 그건 도덕적인 그런 문제나 아니면 자격의 문제가 없다고 보면 저희 고유 권한이잖아요. 저희 권한.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침 정무수석이 전반기를 끝냈으니까 좀 자기는 이제 물러나겠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걸 저는 받아들일 거고요. 그렇게 해서 무조건 2년 지났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채를 하고 물러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본인 의사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으면서 저는 이 정우라인에 관련된 자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체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바꿀까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고민하면서 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산하기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자분들이 여기 다 계시지만은 이 산하기관장 임명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전문성이나 아니면 또 제가 친서관계라든가 아니면 저를 도와줬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제가 산하기관장 임명하지 않았잖아요. 솔직히 전임자가 그런 산하기관 임명할 때하고 저는 다르다. 그래서 저하고 생명부지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전문성이 많고 적합한 분이라고 그런 분을 모시겠다. 그리고 적어도 그 업무를 다루는 데 있어서 또 업무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저는 그 적절 전문성과 저는 경험을 좀 우선시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여러 가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들도 또 없잖아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에 놓일 자리에 그런 글씨가 있을 때 아름다운 것처럼 그 자리에 필요한 적합한 전문성 있고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들도 저는 앞으로 산하기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정무수석은 그래서 본인 의사도 그렇고 제가 본인 의사 받아들이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 임기가 끝나는 게 아마 7월 중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하려고 그런 편입니다. 로컬스테이 유재민 기자님. 네, 로컬스테이 유재민입니다. 지사님 취임 2주년 축하드리고요. 지사님께서 그 삼선 중진 의원 출신이다 보니까 당에 현안이 있거나 그다음에 주요 정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소신을 여러 차례 밝혀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여일 뒤면 전당대회가 있는데요. 총선 참패 이후에 당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선 이번 전당대회를 좀 어떻게 치러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또 충청권에서 장동혁 의원이 최고위원에 출마를 하셨는데 응원이나 덕담 한 말씀 해주신다면. 첫째는 누가 됐으면 좋겠고 어떻게 갔으면 좋은 것보다도 제가 쓸데 있는 그런 국민의힘 정당은 집권 여당이잖아요. 근데 집권 여당으로서 지금 2년이 지났는데 2년 동안 국민들한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그런 모습을 보였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후원 점수를 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 전당대회라는 건 뭐냐,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지도부를 구성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당 지도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미래,
그 속에서의 집권 여당으로서의 그런 그 비전 또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 아젠다 이러한 부분들이 먼저 저는 집으로 말하면은 털을 닦고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놓는 것이라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나온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그런 그 직책이라는 그런 자리는 저는 사실은 직책이 가지고 있는 권한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직책에 주어진 저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의사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당대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책임과 의무라는 이 중요한 이 부분은 저는 사실은 지금 지난 총선 때 당을 이끌어온 입장에서의 그 총선 참패 실패를 했다고 하면은 저는 자수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런 분이 나와서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충남 도의사로 이렇게 정치권에서 좀 떨어져 있는 정치인이지만은 정치권에 좀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의힘도 문제고 민주당도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의 그런 기대는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또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미래에 암울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금 재판을 받는 그런 사람들 당대표 나온다고 또 재판에 변호사던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법사위를 점령하고 이런 형태로 가면은 이게 올바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권 또 정치 지도자들의 결이 그런 지금 행태라든가 사고 그다음에 처해 있는 환경 이런 부분들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동혁 문제는 저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총선 때 이 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출마할 지휘하는 사람들과 출마를 해서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적절치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지금 제가 지역구를 제 후임으로 국회의원 된 장동혁 의원이 최고위원장 한다는데 그건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충청권에서 한 명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충청권에서 최고위원 한 명은 그런 이 당원들이 만들어줘야 된다. 만들어서 당 지도부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 대표는 제가 같이 런닝메이트 하는 사람 부정적이지만 장동혁 의원은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MBC 김태욱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전 MBC 김태욱입니다. 우선 취임 2주년이어서 처음 취임하실 때 분야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제가 찾아본 것 중에 가장 아쉬운 부분은 석탄 가격 관련한 부분이었습니다. 우선 공약을 내셨을 때는 이제 화력 발전소를 LNG나 수소에너지로 전환하시겠다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충남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탄화력 14기가 이제 2036년까지 폐지가 되는데 고령화력 5호기만 지금 LNG로 전환을 하고 나머지 화력 14개는 여수나 울산, 용인 이런 대도시로 이전해가고 그냥 완전히 떠나는 걸로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충남도에서 좀 어떤 좀 역할이나 좀 노력을 하셨었는지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아까도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이후에 이제 국회에서 심판하력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발견해서 지금 해결이 좀 돼야 될 텐데 앞으로 충남도 지사로서 이런 정치권에 좀 어떠한 푸시를 하실 예정이신지 계획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게도 제가 들기 전에 벌써 이미 그 이전 문제는 다 이미 결정이 내부적으로 됐던 거예요. 내부적으로 지금 됐던 그런 부분들이라 제가 쉽게 그 부분들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안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다만 지금 이제 내년부터 이제 2032년도까지인데 내년부터 지금 이제 밝히고 떨어진 그 부분이 이제 태안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태안 군하고 그다음에 발전사하고 그다음에 전체 발전사 노조들 하고 지금 그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대체건설이 됐던 대안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추진을 하려고 지금 TF팀까지 구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전 두 가지적인 그런 지원인데 이제 여러분도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도 그 생각을 안고 그래서 지금 정부한테 강한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우리 이 발전량이 100이라면요 전기 생산량이 200 내지 300 정도, 2배 내지 3배 정도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배터리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도 다 전기가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 저장을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문재인 정부가 초탄소를 잘못 빼놔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한테 자꾸 비판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그 탈석탄을 이 정책만 내놨지 그러면 그 대안적인 그런 대체 건설이나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좀 깊이 있이 좀 고민하는 그런 결과 없이 같이 병행해 있어 갔어야 되는데 사실 없애는 그냥 해지하는 이 부분만 가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가급적이면 저는 일하는 대체 건설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건 뭐 이거 1, 2년 만에 그 발전소가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현지 지역 같은 경우 일단 대체 건설 가는 부분들이 일어나는 상태고요. 대체 건설에 안 가면은 대안이 그러면 대안 사업을 할 거냐 해서 지역 경제 우주축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그 줄어드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특별법도 이거 만들고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NBC 기자분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지만 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는 저희가 지금 충남에서 발전하는 부분이 한 반 가까이는 지금 수도권으로 가고 반은 우리 충남에 쓰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저는 이거에 그런 해서 반 줄여더라도 충남권 우리가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형태가 아니고 앞으로 지금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는 발전량에 저는 보다는 더 늘리겠다. 그래서 탈석탄만 하는 거지 저 늘리겠다 하는 게 왜냐하면 전기 이 생산 능력이나 이런 시설이 있으면 탈석탄이 이루어지고 된다면 저는 이게 우리의 앞으로 미래 자산이 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렵고 어려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래서 지금 전력 수계획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대체 건설에 좀 반영을 지금 시키는 게 저는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발전사, 그다음에 발전 노조들, 그다음에 또 지금 태안구, 저희 충남도, 그래서 충남도의 정보부시사가 팀장이 팀 구성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뉴스원의 이찬성 기자입니다. 지사님 취임 2주년 축하드립니다. 지사님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저출생 대책 중에 획기적인 제안 두 가지가 좀 있어요. 이 잔여 부분이나 첫째가 프랑스식 동거인 제도하고요. 이민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정부에 건의도 하고 검토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우 좀 진보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요.
그래서 이것이 실현되려면 매우 법률적 문제도 검토해야 될 테고 또 실현 가능 뭐 여러 가지 반대도 부딪힐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실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더 명지 그 병원 있잖아요. 그 대포의 사실관계 집단 이게 지금 어떤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타개하실지 그것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첫째는 이제 출생 그 정책 중에서 이 프랑스의 그리고 이제 이민 정책을 또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 수천 년 가지고 왔던 유기문화에서 저는 틀을 깨야 저는 이 저출생 문제가 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봐요. 유기문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부분은 다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좀 뭔가 우리가 폐기하고 새로운 변화를 주셔야 된다 생각하지 뭐 그냥 완전히 최고 지구지순의 것이 유기문화다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프랑스 동본제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제 법적인 그런 혼인 신고를 해야 이 자식을 끄적에 올릴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혼 법적으로 결혼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금 동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아기를 좋아하고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기를 키울 수 있게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혼모 같은 경우도 미혼됐는데 본인이 결혼해서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이를 좋아하는 그런 여성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좀 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강하게 정부한테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민제도인데 저는 우리나라가 단일민족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단일민족이 아니라고 봐요. 저처럼 분쌍꺼풀이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남방기가 섞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인류학자나 이런 학자들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역사 이래로 수없이 순환을 당하고 그런 여러 과정 속에서 저는 단일 민족이 저는 아니다.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덜 그런 섞이지 않았어요. 저는 아니지 않나 모르지만 단일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사실 동남아에서도 사실은 국제교육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민족 깨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해서 우리는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의 지금 이 비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외교적인 정책이 좀 문제라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근로자들이 들을 때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일단 들으잖아요. 그랬을 때 적어도 실습생이 됐든 아니면 훈련 산업 연수생이 됐든 이런 형태로 해서 2년이고 3년 정도는 실기 정도가 나가고 우리나라 한국말 익히고 먹을 때 2, 3년이 지나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은 똑같이 체제 성격을 춘다든가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무조건 저는 그렇게 가는 것도 좀 문제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와서 이제 유학들 많이 오잖아요.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런 직장을 잡아서 한국에서 또 정착을 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저는 영주권을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결혼도 하고 또 자기 가족도 보고 데리고 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약간 개방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손을 봐야 된다. 그렇게 해야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여기에서 일자리를 잡는 부분이 노동자 위에 보는 것처럼 한국말 하나도 모르고 한국 풍습 하나도 모르는 것보다 대학교 졸업한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언어라든가 아니면 의사소통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 문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 좀 나쁘게 지금은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이 그냥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E7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확대되고 저희들이 자꾸 요구해서 이제 확대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좀 정착이 돼서 이 젊은 외국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더 정착을 하고 연주를 하고 영주권을 획득하고 그 속에서 안정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이런 시스템도 저는 좀 개방적으로 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이 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만간에 이민청 문제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입장을 전달하는 걸 가져서 이거 한 문제를 정리해가지고 저희 법무부 중앙정부에서 능력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명지대학교 그 문제는 참 명지병원 문제는 사실은 저는 명지병원 그것이 지금 꼭 이야기를 지나서 얘기하면 그러지만 그 점도 그렇고 명지병원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그냥 완전히 아주 적극적인 기분이 좋아서 막 받아들이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 전임자가 명지종합병원 그런 병원이 체결했는데 그걸 후임자가 그걸 또 반대하고 또 그것도 백지화시키고 이런 법적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 그래서 땅값 3년 되는 것을 1년으로 줄이고 하면서 좀 개선하고 또 서로 해서 좀 확보해서 추진하고 그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명지병원뿐만 아니라 대학병원도 그렇고 지금 적자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적자가 많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런 적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요즘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그런 갈등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대학들이 좀 힘들어하는데 그런 일반적인 지금 병원들이 다 그러는데 그 속에서 지금 명지병원도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처해 있어서 지난 6월 초에 마지막 3차가 4차인가에 되고 한 번 더 남고 그랬는데 땅값 지금 하는 거거든요. 토지된 거. 그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3개월 연장을 시켜주면 조건을 정했습니다. 이번에 그걸 한 번 연장했지만 이걸 지키지 못할 때에는 지금까지의 그런 서로 간의 약속보다 이제 파기다 그런 부분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도지사 될 때 이게 종합병원이 없었잖아요. 종합병원이 없는데 종합병원은 왜 일치를 못할까? 고민을 많이 저는 하고 왔고 나라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제가 또 이런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있어요. 안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이 해놨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 명지 조만간에 명지 이 병원에서 입장할 수 없다 그러면은 국민들께 걱정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걱정은 저는 안 했을 때 저는 크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다른 대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도민들도 신뢰하고 환자들도 신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원래 우리가 계획보다는 한 1년 정도나마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많이 늦어지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정리가 되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그래야 된다고 하면 그런 방향이 정해지면은 제가 우리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말씀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대전일보 김동근 기자님. 대전일보 김동근입니다. 시간이 좀 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총선에서 참패한 당대표는 좀 자숙하는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취지 말씀하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이철호 경북지사가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만남 사실상 거절해서 화제가 됐는데 앞으로 혹시 기자님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면담 요청을 하면 만나는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이제 정동혁 의원도 이제 충남 당시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사무총장 전 대표와 달리 5개의 시간 없이 새로운 당 지도부로
가는 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당의 그 체제가 좀 집단지주 체제로 가는 게 오히려 저는 좀 효율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당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일 지금 여론조사상은 좀 우위잖아요. 우위인데 그 정치나 경험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그다음에 지금 아까 얘기한 지금 저는 총선을 이끌었으면 그거에 대한 좀 책임에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부분이 명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출마하고 한다. 집단지주체로 가는 데 있어서 저는 집단지주체로 갔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요. 두 번째 왜냐하면 기준으로 중진들이 이끌어가고 중진들이 함께 포진하고 또 대표 구성도 하고 또 여기서 뭐 2등, 3등 이런 부분은 최고위원회 들어가고 그래서 중진들이 가서 무게감 있게 당을 이끌어가고 하는 형태가 지금 현재 맞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최고위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도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국회의원 안된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장동경 의원이 재선인데 제일 보니까 선수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최고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장동경 의원도 일말에 그런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책임에서 100% 다 자유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책임이나 아니면 도덕성적인 그런 부분 그다음에 부분들에서 어떤 당 대표와 좀 다른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고요. 책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왕 판이 그렇게 갈 상황이라면 구조가 그렇게 짜릴 상황이라면 충청도에서 최고위원 한 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네, 충청투데이 권영준 기자. 네, 충청투데이 권영준 기자입니다. 그 지사님 그동안 공공기관 쪽에서도 충남본부 분리독립 많이 요구해서 효과를 내시고 있고요.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 내포 이전 많이 추진하시면서 너무 이전한 기관이 있었는데요. 그 지금 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될 그 충남연구원 같은 게 공조했지만 지금 연구원장도 수개월째 공석 상태고요. 그 연구원 내부적으로는 밥 먹을 군의 식당이 없어서 그 동면소에 오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전 계획이라든지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이전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좀 깊이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연구원은 싱크탱크가 돼야 되는데 싱크탱크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싱크탱크를 해야 되는데 싱크탱크 역할을 못하고 있고 심지어 연구원에서 월급 받으면서 또 강의로 1년에 한 1억 가까이 벌어들이고 강의만 돌아다니는 그런 연구원들이 여러 가지 그런 친구가 있어요. 충남연구원은 이사들이 다 민주당에서 제가 듣기 전에 임명한 사람, 민주당 당적 가진 사람, 민주당에 참여했던 교수가 이 사람들이 충남연구원장 임명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지금 제가 그 이사 아직 임기가 남았는데 그거 그만두라고 했어요. 그러면 또 법적 뭐하고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볼 때 더 굶어야 돼요. 더 굶어야 스스로 완전한 수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 스스로들이 좀 뒤돌아보고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겠다 해서 그랬죠. 조금 불편합니다. 좀 불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다음은 ATN 뉴스 박상민 기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ATN 뉴스 박상민 기자입니다. 현재 내포 신도시 터미널 신축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용역 결과에서도 이용자 수 부족과 적자 예상 등으로 인해 타당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것을 알고 있는데요.
터미널 신축 방안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 도청사와 홍해공원 사이 도로를 차 없는 도로로 거리로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터미널 신축이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에서 차 없는 거리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지금 그 CFS들이 우리 도청 바로 옆에가 정거장이 돼서 거기서 이제 그 승차하고 내리가는 이런 시설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달리다 옮기면 되는 거 아무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터미널 그런 문제는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버스 터미널 그런 형식이 아니라 전체를 그리면서 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인구라든가 왜냐면 거기 수익을 보면서 좀 줄이고 늘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이 내포 전체를 그림을 그리는 그런 부분 속에서의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기자분들한테 제가 한번 지금 내포 신도시 이게 10만 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들을 때 2만 7천, 8천 이 정도는 됐는데 지금 한 3만 8천 이 정도 되거든요. 2년 동안 10,000명 늘렸어요. 근데 민선 7기 때 4년 동안 5천 명, 5천 명밖에 안 늘렸다고 4년 동안. 근데 제가 10,000명 늘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기 동안 한 5만 정도 늘리고 5만 인구 되면 10만 9만이 되거든요. 근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용모산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하면은 이 도로가에 산 밑에 이 도로가에 왜 이렇게 저축 지금 아파트 대방인가 어디서 짓고 하는 아파트를 보세요. 위도 그냥 삐죽삐죽 해가지고 그냥 사만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산 밑에 높은 고층의 아파트를 짓는 그런 도시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 도시의 얼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공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이 도시의 그런 이미지는 사실은 건물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작든 크든 간에 어떻게 보면 이 도시의 활용도 그런 측면이잖아요. 이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사에서 고민하는 건데 이 차 없는 거리는 지금 도로를 없애면은 도서관 있는 데서 홍성 쪽에서 오는 분들은 도서관 쪽에서 들어와서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그다음에 이 홍성하고 예산 쪽이 덕산 쪽하고는 지하차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이 북쪽에서 들어오는 그리고 홍해공원 있고 그 다리 넘어서 홍해공원 입구까지 해서 이제 공원 처음부터 공원까지 이 부분이 차 없는 거리가 되면 도청도 공원 안에 있는 거예요. 도청 공원 안에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편한 그런 부분들은 도로 차 없는 도로 불편한 부분은 이제 북쪽에서 오는 부분은 도청 올 때 거기 돌아서 이렇게 쭉 돌아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불편한 사람들은 도청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빼고는 불편함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전마다 그러고 그래서 저는 차 없는 도로가 아니라 그냥 차 없는 도로가 아니라 도로가 아니에요. 이제 이게 다 그려진다. 공원이지. 공원의 일부분이지. 공원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도청도 공원 자락에 있다. 공원 자락에 있대. 자락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저는 이 도시를 제대로 앞으로 미래 50년, 100년을 보고 이 도시의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뭔가 이 도시를 개발하고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저는 생각이 없이 저는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생각이 없다. 저도 어느 도시든지 사자리기 때는 작은 1층짜리 집들이 있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들판에 내려가서 큰 건물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도청 같은 그런 높이 정도의 그런 부분이 도로 옆에 그런 부분들 있고 5층이나 5층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밑으로 아파트들이 들어서 우리가 이런 그림들도 없이 왔다. 그래서 우리 그건 누구 책임이라기보다 다 반성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좀 개선할 것 좀 개선하고 하면서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예, 오찬이 준비되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픽의 이병헌 기자입니다. 지사님 저 지역적인 얘기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천안역사 증축공사하고 천안 가산역 주변에 방음벽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현지 그 교육원이 이 지역의 천안 도심 지하화, 철도 지하화를 계약을 하고 그걸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배치되지 않나 하는데 천안 역사는 실제로 약 17년 정도 전국에서 8번째로 이용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약 10여 년 이상 임시 역사를 지금 임시 역사입니다만 이제 막 증축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천안 철도 지하화 공약을 하고 그 국회의원이 지금 그 권주인가요? 거기 간사가 돼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계획이 상충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사님께서 지난 2년간 20조 원 정도 가까운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그 예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주시고 관련해서 베이비 메가시티 조성을 하는데 앞으로 2050년까지 약 앞으로 20년간 33조 원을 투자해서 세계 경제장 유치 예자의 22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사님이 해오신 거에 비해 이 경제 규모 22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외자 유치 22억 달러는 26년간 외자 유치 22억 달러라고 하면 지사님이 앞에서 다 하시고 뒤에 사람들은 놀아도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 천안 역사 이 문제는 벌써 이미 설계 끝나가지고 7월달에 착공한다는데 뜬금없이 뭐 지하 쳐들어간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그래도 제가 볼 때 또 그 지하 차도 되겠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할 때 매주가 들어갔대. 한 20년 동안 안 해가지고 그걸 짓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해서 지금 설계도 다 끝나고 그래서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착공 시간다는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겠거든요. 두 번째는 그 방음벽 문제도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희 도의사 선거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 얘기를 해서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 건설업자들이 아파트 짓고서나 그런 부분들을 고려치 않고 그냥 뭐 10몇 년 전에 아니면 뭐 오래전에 다 못다한 거 아니에요. 그거 보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KTX가 예를 들어 10대 다니던 곳이 요즘 30대 다니고 뭐고 소음도 크고 그래서 방음을 설치해라는 거. 그거 안 해준다는 거 그거 뭐 찾아서 서로 논리갖고 막 이렇게 싸우고 해가지고 방음을 설치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건데 그 지하철로 간다 하는 그런 부분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부분들 쉽지 않다. 해봐요. 쉽지 않다는 거고. 국회의원들이 4년 동안 뭐 했대요? 뭐 한다면 어째서 그 저기 지하철로 설계가 끝나면 자기가 해결할 테니까 설계하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거 앞에 한번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에빌리 메가시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자유치 25조 6조 근데 외자유치 부분은 지가 임기 동안 25조 6조 못해요. 외자만 사실은 하고요. 이제 저는 이제 이 베빌리 메가시티 이 부분은 미래 먹거리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화성 동탄까지 이제 수도권이 이제 과밀화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모이고 젊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건 이 경제 인구들이 그 왕성 활동을 하고 모인다는 거 같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이 저기 서울 경기만 그렇게 앞으로 계속 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2의 또 그런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첨단 산업단지가 됐든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을 만들려면 어디가 되는 거냐? 그건 저 경남이나 전남이 될 수가 없죠. 그거 여기에 그다음 항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야죠. 그리고 기존 인프라도 있어야죠. 저는 지금 내포의
우리 이 선배들이 그 결정을 한 거지만 내포 이 신도시를 뭐 예산하고 홍사하고 가운데 해가지고 도청은 홍성이고 그다음에 동해는 저기 뭐 배산 땅이고 이러면서 어떻게 도시를 만듭니까? 그 이전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도시에다가 구도시 옆에다가 신도시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아야 이게 시너지효과 있으면서 같이 가는데 이 생짜배기로 그냥 허 들판에다가 이 도시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요나 아니면 환경 여건 이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되는 이런 형태로 사실 가잖아요. 근데 이제 베베리 메가시티는 기존 지금 당진이나 그다음에 뭐 서산까지 그다음에 지가 예산까지 포함을 시키려고 해요. 그다음에 천안 아산 좀 상도시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는데 이빨 빠진 데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또 새로운 이런 것도 보완하고 그래가지고 큰 경제의 그런 클러스터화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기존 대학들이 지금 좀 24개나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23만 개 이런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더 집적화되고 또 이제 첨단이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정치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부분들을 더 확충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제 규모가 지금 뭐 충남연구원이나 아니면 경기연구원 이런 데서 내세우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수치인데 저는 그보다도 더 늘어납니다. 제가 그런 계획을 갖고 몇 가지 정도만 산만 뜨더라도 저는 그 뭔가 미래를 위한 첫 그런 물꼬를 텄다 이렇게 봅니다. 장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네, 다음은 지사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어른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2년 동안 오면서 사실 그러면 타 시도의 그런 도지사나 시장보다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자분들한테 우리한테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2년 남은 그런 기간 동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라는 것은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잖아요. 자기가 주어진 권한도 있지만 제가 이곳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처럼 좀 잘 도와주시는 것처럼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도민들 저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더라도 도민들이 수혜 대상인 도민들이 전체 알아야 되는데 그런 그런 과정, 홍보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해주시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기자분들하고 저녁에 함께하고 또 서로 간에 소통도 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그랬는데 봄에 좀 한번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자리 못 가져는데 날이 조금 선선해지면 여러분들 함께 좀 마음 시간을 갖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민정차기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1층 국제의회